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보내드립니다.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 선수 5명이 출전을 하는데요. 이 중에 한국 랭킹 1위, 2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동반 출격을 했는데 네. 어떨까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저번에 이제 좀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한국을 짊어지고 있는 선수들이 출전한 만큼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1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장수팀이 1위고요. 그리고 수버월 항저우 샤먼이 뒤를 쫓고 있는데요. 이렇게 1, 2, 3위가 이번 갑조리그의 1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승점도 그렇고 이제 네. 개인 승수도 그렇고 1, 2, 3위까지는 확실히 이제 다른 팀하고는 좀 격차를 벌린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진서 구단이 속해 있는 용원, 명성, 항저우. 네. 항저우에는 팀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속해 있는 수버월 항저우가 있고요. 네. 수버월 항저우가 이제 항저우 A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용원 명성 항저우는 조금 약하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B팀 건가요?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항저우 자주 갔을 때 보면은 네. 이제 렌샤오나 리친청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항저우에서 가장 잘 두던 기사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기사들을 주축으로 이제 수버월 항저우가 탄생이 됐고 그때 이제 시아청쿤이나 이런 기사들이 약간 이제 약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이제 B팀이에요.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이 이제 B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갑조리그에서 6위로 당당하게 살아남아 있고요. 저번 라운드에서 비교했을 때는 용원 명성 항저우가 약간 순위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역시 4위부터 지금 보이는 상하이팀 12위까지는 승점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승점도 그렇고 또 그리고 개인 승수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12위까지는. 하지만 이제 13위하고 14위는 좀 심각한 상태예요. 네. 승점도 그렇고 승수도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강등이 아주 유력시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13위, 14위는 지금 1조를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올해는 한국 선수가 무려 11명이 출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28승 24패, 전년도에서는 59%로 마감을 했는데 비슷한 성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2승 3패,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네, 원래 이제 갑조리그의 우승 제조기인데 네. 올해는 좀 저조하고요. 이제 신진석, 김지석, 변상일 그리고 이영구 구단, 이동우 구단까지는 5명까지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3승 3패, 그리고 나연 구단, 신민준 구단, 김명훈 6단. 이 중에 신민준 구단과 김명훈 6단은 오늘도 출전을 하는데요.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리는 두 판 한중전은 박정환 대 미위팅 그리고 신진서 대 셰얼하오입니다. 이렇게 붙는 선수들이 모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에얼하우 구단이 얼마 전에 LG배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미팅 구단은 꽤 됐어요. 그렇죠. 이제 한 5년 됐어요. 그때 이제 구리 구단에게 이어서 네.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미팅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지만 상대 전적은 괜찮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미팅 구단에게 굉장히 강해요. 네. 6승 2패를 하고 있고 신진서 구단은 시에얼하우 구단에게 2전 전승입니다. 오늘 12라운드 한국 선수가 박정환 구단, 신진서 구단을 포함해서 5명이 출전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안겨다 줄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수버월 항저우의 박정환 구단, 장수팀의 미위팅 구단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갑조리그 지금까지의 1위와 2위 팀이 만나게 된 건데요. 제대로 만났습니다. 2위 팀과의 대결도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게다가 또 박정환 구단이 미팅 구단에게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미팅 구단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국도 바둑계에서는 굉장히 주목이 되는 한 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게다가 주장전이죠. 네.
지금 장수팀은 한국 용병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층이 두터우니까 네. 굳이 이제 한국 용병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죠. 자, 요즘에는 이제 3-3 침투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네. 박정환 구단은 그렇게 또 3-3 침투를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보다도 또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선수인데 3-3은 왜 꺼려할까요? 근데 이게 덤이 6집 반이냐 또는 7집 반이냐에 따라서 흑계 입장에서는 포석을 짤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7집 반인데 3-3을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반면 8집 이상 이기기는 글쎄요. 물론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또 사람마다 이제 보는 각도가 좀 달라서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 애호가들은 그냥 인공지능이 두는 대로 따라둬도 큰 문제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 일단 바둑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좀 신기한 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다 이었어요. 그럼 달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날일잘 네. 달린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에는 여길 미는 사람도 있고요. 미는 수는 또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아주 드물게는 이렇게 차렷하거나 입구자로 두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좀 뭐랄까 좀 늘어지긴 했지만 네. 그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타이트하게 두는 수법으로는 밀거나 또는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흙이 들여다봤는데 가볍게 처리하지 못하고 늘어야 한다면 악수가 되겠죠. 아, 이렇게 늘게 되면은 네. 이을 수도 있겠고 이제는 아마 잊지 않더라도 귀를 이렇게 입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백이 확실히 득을 받네요. 밀어놓은 만큼은 네. 이득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흙도 전략을 달리해야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느는 바둑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요즘 추세는 3-3을 많이 들어가던데요. 네, 3-3 들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뒤로 넘겨줄 순 이거는 흙이 워낙 잘 됐죠. 실리가 크고요. 실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차단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여길 나와 끊는. 저도 이 모양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가끔 이제 한가할 때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대국이나 또는 인공지능과 인간 초인류 기사들의 대국을 보면 이 형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젖혀 있고 뭐 사석 작전하는 바둑은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단수치고 막아서 백은 외세를 찾아 흑은 넉점을 잡고 이런 바둑은 제가 몇 번 봤는데 아 이건 늘고요. 또 여기 또 뭐 붙이고 있고 뭐 그런 형태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일단 수상전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하는 수상전은 변수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찔러서 끊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외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끊은 다음에도 백이 젖혀 있는 것은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되는 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수가 거의 없어요, 백이. 그렇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어서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나 이렇게 해서 버렸다. 이건 또 실리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도 워낙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백이 불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백이 민 순간 이렇게 끊고 백이 젖히는 것까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고요. 네, 젖혀 있고 뭐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 같았어요. 이렇게 두고 다음에 또 여기 단수당하면 이게 잡히니까 이렇게 늘고 여기까지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덤이 7집 반인데 초반에 귀 뭐 화점 두고 바로 3-3 들어가서 반면 8집 이상 이긴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바둑판이 굉장히 넓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치에 맞는 수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인공지능들이 워낙 많이 두고 물론 또 사람 인간 최고수들도 많이 두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것이 과연 정답일까 하는 의구심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3-3 들어가게 돼서 결정을 지어놓으면 판이 좁아진다는 뜻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 네. 거기다가 이렇게 넓은 바둑판에 초반부터 귀를 들어가는 것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늘어가는 수 네. 예상대로 두어지고 있고요. 백이 순순히 잡혀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예, 막았고요. 여기는 이제 보통 수 줄임할 때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둬요. 이렇게 두고 젖힌다던가 하면은 수가 급속도로 줄죠. 흙이 거의 하나, 뭐 둘, 세 수밖에 안 되니까 거의 잡혔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데서 수를 늘릴 때는 이렇게 느는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백이 아래로 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렇게 아래로 치는 경우 많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은 이것은 백이 수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젖히면 차단하더라도 네. 바로 단수 쳐서 백이 잡히게 되죠. 이것은 백이 안 되고요. 이걸 두면은 일반적으로 여길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늘릴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되고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맞고 이을 때 바깥쪽의 단점이 지금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받으면 이때는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붙여서 이었기 때문에 백이 한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백이 잡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잡게 되면 아무래도 흙보다는 백의 실리 그리고 백은 또 바깥 외세도 좋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냥 이은 것은 만약에 단수를 치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뒀다고 가정해도 젖힐 때 패를 할 수가 있는 모양이 생기죠. 그냥은 안 잡힌다는 거군요. 이거는 좀 이제 네.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먼저 붙였어요. 막을 수밖에 없겠죠. 있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때 상변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을 지키면 네. 단수를 치거나 젖히거나 하지 않고 역시 여전히 치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백이 한 수 빠르다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패도 안 납니다. 먹여치고 이렇게 두더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만이죠. 백, 네. 백. 예, 이렇게 하면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씩 매면 백이 한 수 빠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변을 그냥 지키는 건 느슨하다고 보고 좌변에 네. 압박을 가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이렇게 지금 단수 치면은 패 맛이 있으니까 지금도 치중하는 것이 올바른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흙이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잡혔지만 이제 네. 바깥쪽 외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바둑을 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변으로 벌려가지 않고요. 저도 이제 붙이고 젖히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밀고 이런 변화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연구가 있었겠죠. 그렇게 두는 행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것은 잡아봤자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백은. 이런 땡큐죠. 네, 이러면 흙이 아주 감사하죠. 바깥쪽이 너무 튼튼해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두는 네. 프로 기사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늘어서 오히려 흙을 지켜주고 있는 미위팀 구단입니다. 이제는 이게 이제 당장은 축은 아니지만 흙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흙도 이제 가열수가 필요한 그렇죠. 조여서 선수로 지키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를 뒀기 때문에 귀는 확실히 백이 차지를 했고요. 바깥쪽의 전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흙은 이제 여기 끊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쪽으로. 좌변이 더 급하다고 봤습니다. 상변도 끊긴다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반대로 백이 한 이쪽 두 칸이나 네. 돌이 오게 되면 물론 이쪽이 전부 선수긴 해요. 여기하고 뭐 빈삼각까지는 전부 선수이긴 한데 백이 먼저 오게 된다면 미생마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지금 좌변을 벌린 거로 보이고요. 아, 백도 아예 끊지를 않고 날일자를 하네요. 이게 어차피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끊어봤자 흙이 바깥쪽을 먼저 탈출을 하면은 한 점은 제압했지만 중앙의 주도권은 흙에게 빼앗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일자를 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구 치거나 하면 들여다보고 끊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을 순 없으니까 가볍게 예. 갑니다. 이으면 또 날일자로 씌워서 네. 상당히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은 끊지 않고 날일자를 한 거로 보이고 그 자리가 급소였네요. 여기로 벗어난 것은 호구 치고 이렇게 만약에 백이 넉점을 잡더라도 바깥쪽을 밀고 또 큰 자리를 전개를 하면 둘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아, 바로 잡으러 가네요. 지금 이 넉점 잡는 것은 집으로도 최소한 8집 이상이잖아요. 돌 네. 4개 잡는 거니까. 거의 10집 정도 된다고 보고 게다가 이 넉점 잡으면 약한 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석이군요. 예, 요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깥쪽으로 활용을 하고 버리더라도 10집 정도라고 본다면 또 하나 밀어도 큰 자리를 둬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AI의 승부 예측을 보면은 흙이 더 그래프가 더 왼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어요. 흙이 더 괜찮다라고 네. 보는 건데요. 일단 밀리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네. 정확한 수순이네요. 잠시 간과했는데 만약에 먼저 있는다면 그땐 붙이더라도 받아주질 않고 반대쪽을 둡니다. 이렇게. 아, 중앙이 이쪽을 달라집니다. 붙이더라도 지금처럼 받질 않고 네. 중앙을 두니까 먼저 수가- 지금은 내수니까 붙이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길을. 저수는 살리겠다는 뜻보다는 버리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정확한 수순으로 내점 버리기 전에 활용을 최대한 해둡니다. 늘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 넉점을 잡았고 이 5점도 잡았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9개, 이게 10개예요. 20집? 약 25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그 정도 났잖아요, 집이. 흙은 여기 한 6집 정도 봐줄까요? 그리고 바깥 세력. 얼핏 봤을 때는 백이 뭔가 돌도 많이 잡고 해서 백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실리가 있으니까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이 네. AI는 인공지능은 흙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백집이 꽤 쏠쏠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흙이 넓은 바둑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듯 합니다. 거기까지 바로 길 짚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좌상기 흑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의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 어깨 짚고 뛰었다는 것은 이것을 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깊게 들어와도 절대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꾹꾹 참아두네요.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반대로 이제 이런데 또 날일자 뭐 당하게 되면은 싫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여기를 만약에 안 두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가 이제 백이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 되고 같이 뛰어 나가게 되면 물론 백도 미생이지만 흑도 아직 확실한 한 집은 아니거든요. 같이 이렇게 도망 나가는 같이 이렇게 미생마가 돼서 탈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흑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구를 쳤고요. 만약에 여길 받게 된다면 이제 뭐 바깥쪽으로 나갔다고 치고요. 나중에 여차하면 흑은 이제 젖히고 호구 치면은 젖히고 호구 치는 순간에는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흑이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이팅 구단 아예 손을 뺐어요. 어깨 짚고 한 칸 띄어서 흑을 저 위로 누른 만큼은 백이 이득을 봤다라고 보고 지금 아예 손을 뺐습니다. 그렇죠. 흑이 상변을 키우러 갔을 때에는 네. 이미 늦기 때문에 먼저 교환을 해뒀고요. 네. 자, 그리고 3-3 침투.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바둑판이 이렇게 넓은데 초반부터 3-3을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데 지금처럼 바둑판이 좀 좁아졌잖아요. 일단 4분의 1 채워졌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는 3-3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러고 보니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덤이 바뀌어 왔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은 아직 6집 반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은 7집 반으로 올렸는데 네. 이 기사들이 덤을 대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바둑리그도 한 2000년도 초중반까지는 덤이 5집 반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2와 4분의 3이었는데 2000년 중반 무렵 넘어가면서 이제 3과 4분의 3으로 바뀌었죠. 근데 예전부터 이제 7집 반이면은 100이 좀 재밌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흑이 더 부담스럽지 네, 않을까요? 요즘에는 더 부담스러워져서 네. 특히 뭐 커제구단 같은 경우는 100 잡으면은 뭐 아예 뭐 전승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줬던 시절도 있었고요. 박정환 구단도 100을 잡았을 때는 승률이 뭐 제가 자세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네. 승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인공지능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덤을 다시 5집 반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근데 우리는 괜찮은 게 우리는 네. 6집 반을 해도 돼요.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는 6집 반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7집 반에서 6집 반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중국 룰로는. 5집 반, 7집 반, 9집 반이 돼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 9집 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7집 반이냐 5집 반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5집 반으로 변신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자, 미이팅 구단은 계속해서 깎아가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정석을 선택을 네. 했고 정석 다음에 이쪽을 두니까 바로 한 칸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아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백이 치중할 기회가 없습니다. 네. 치중하더라도 반대쪽으로 차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교환만큼은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교환을 하고 지금 날일자. 이 자리가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보통 이 모양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백은 이제 100% 확실하게 살았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은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흑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만약에 흑이 둔다면 이 날일자가 없을 때 흑이 날일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전과는 반대로 흑은 이제 100% 확실하게 살아있고 이 백은 아직 미생이에요. 이선이어서 끝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요처였네요. 그렇습니다. 집으로만 쳐도
한 15집 가까이 되고 게다가 흑백간에 안형을 위협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드라마에도 제목 나오는 게 있잖아요. 미생. 미생의 반대는 완생이고요. 네. 미생과 완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역시 이렇게 되면서 좌변 흑은 미생으로 남게 됐고요. 네. 지금 이도를 돌볼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칸 뛰거나 하면 거의 뭐 살긴 했는데 바둑이 그렇게 이렇게 한가한술도도 이길 수 있을지 네. 여전히 지금 그래프는 흑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저 정도라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상황에서 이런 국면에서 한가하게 이렇게 가열수라면은 훅 떨어지는 아마 거죠. 금방 그 네. 그래프가 뒤집힐 거예요. 네, 현재 미위팀 구단이 초반부터 실리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판을 조금 더 넓게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두터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빅매치입니다. 미위팀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대국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미위팀 구단이 좌변에 백을 살려두면서 흑을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 상변 쪽 선공을 합니다. 네, 지금 흑이 백을 괴롭힐 수 있을 만한 곳은 상변의 백돌 2개와 하변의 백돌 하나예요. 근데 이 돌을 공격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3칸 정도 가야죠. 네. 근데 이쪽 두면은 상변을 백이 먼저 움직이는 게 싫었다. 그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저는. 네, 하변을 움직여만 주면 좋은데 네. 아예 가볍게 처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였고요. 네, 백도 손을 빼네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미이팅 구단은 하변을 흑이 두면 상변을 두고 상변을 흑이 두면 하변을 두겠다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맛보기로 봤고요. 흑이 뭐 이런 데 한 칸 띄어서 둔다면은 상변은 거의 흑의 땅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집이 여기 하나 정도 나머지는 좀 자잘한 집이니까요. 그래서 흑도 지금은 잡는 것보다는 지금 우하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정석 중에 하나는 붙이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호구가 선수가 되면은 하변의 백돌 2점을 또 강하게 압박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냥 정석 선택을 하네요. 이것은 이제 여길 두고 끊고 만약에 잡으면 단수를 치면서 잡게 되면 꽉 이으면 상대적으로 우변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잘 처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원하는 네.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럼 반대를 잡을까요? 이것도 네. 있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고 이걸 두고 단수 치고 있고 보통 한 점 잡는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이렇게 하고 늘면은 이 돌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느는 수로 여기 날일자 하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근데 지금은 늘어도 될 것 같아요. 이 흑돌 석점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흑도 그냥 잡았어.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백이 이쪽을 두고 이렇게 늘면 방금 전에 제가 석점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수 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껴두고 네. 이동을 하겠다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도망갈 때는 네. 단수 치고 이교환을 미리 다 해놓으면 이쪽 선수를 활용을 못 하는데 지금은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은 한 점을 움직일 것 같죠. 일단은 움직여야 네. 되겠죠. 기세로는. 예. 자, 여기서는 이제 흑이 움직이려면 뛰는 건데 이게 전부 교환이 돼 있으면은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환을 하지 않고 이쪽 활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움직였어요. 네, 예. 바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뛰거나 하는 것은 밀어서 탈출이 가능해 보이고요. 뒤로 봤네요. 이렇게 씌우더라도 나와 끊거나 하면은 굉장히 얇아 보이긴 해요. 백 모양도. 한 번에 덮어 씌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소 자리를 뒀고요. 그래서 지금 미팅 구단도 얌전하게 받아줬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바깥쪽 탈출은 가능합니다. 붙여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밀어서 두더라도 또는 쌍립을 하더라도 바깥쪽 탈출은 우선 가능해졌습니다. 붙이는 수를 선택하네요. 자, 이제 흙은 고민입니다. 받을 수도 있지만 쌓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백이 끼우게 되면은 이게 지금 석점이 잡힐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꽉 치받거나 있거나 아니면 중앙을 먼저 교환해 두고 나서 받으면은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자, 여기서 선택의 기로 받아둡니다. 받아주네요. 하긴 근데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게 이 흑돌에게도 보탬이 되면서 저 멀리 있는 흑돌하고의 관계, 이 간격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간격도. 그러고 젖혔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데를 두면은 밀면 또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데 밀면 또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도 뭐 거의 다 백의 권리라고 본다면은 좀 괴로운 돌로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짐이 될까요? 이거 말고도 다른 공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쉬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늘었을 때 끼우기만 하더라도 잡히죠. 석점이 거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예 이쪽을 젖혔어요. 세 점을 살릴 의지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제 머리를 두드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백이 바깥쪽을 넣는다면 그때는 이어서 살리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단 젖힌 거로 보이네요. 늘게 되면 좀 일방적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역시 이런 초일류들의 바둑을 보면 이런 자유로운 발상들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거든요. 역시 좌상과 마찬가지로 버리기 전에 끝내기로 득을 봐두고요. 저희가 이제 소위 사석작전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이제 본능이 뭐 예를 들자면 음식이나 이런 거를 뭐 잘 버리지 못하잖아요. 내 소유물을 이렇게 쉽게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은 참 쉬운데 사석작전이 그렇죠. 막상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면 어려워요. 돌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는 돌이 있다면 역시 맛있는 음식을 두고 못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참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지금 손을 뺐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더라도 임의인가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미 도망갈 수가 없는 돌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두면은 그땐 끼워서 이 석점은 이미 잡혀 있다.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역습을 하네요.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목이 무소유예요. 예전에 이제 법정스님이 쓴 책 있잖아요. 평소와 좀 다르신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근데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은 그게 또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죠. 미팅 구단 타이트한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 실리로도 앞서 있지 않은데 공격 실패한다면 비상사태입니다. 네. 근데 그래프로는 뭐 5대5에서 흙이 약간 우세하거나 5대5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집은
백이 확실히 많아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수는 원래 이 백돌 석점이 약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도망가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일단 한 칸부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여기를 뒀어요. 이것은 이제 뭐 여기 찌른 거로 빈삼각하고 움직이더라도 상변을 백이 막으면 흙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충분히 전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선은 흙도 관통을 했고요. 백도 이제 여기를 제압을 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 지금 거길 들어가요.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되나요? 글쎄, 지금 이수는 글쎄요. 당장 살겠다는 뜻보다는 응수타진의 의미가 더 짙은 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흙집이 굳어지기 전에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겠다는 뜻인데 박정환 구단 우상 받아줍니까? 일단 잡으러 갑니다. 네, 이수는 이런 모양에서 잡으러 갈 때 많이 쓰는 수법이고요. 여기를 붙이면 이쪽을 두겠다. 젖힘은 늘어서 네. 찌르더라도 치받고 막으면 이 자체 내에서는 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바깥쪽 탈출도 그렇게 수월한 형태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손을 돌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양은 여기 한 칸 띄고 받을 때 한 요 정도 두면 굉장히 갑갑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사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는 어딘가 하나 뭐 이렇게 뛴다던가 또는 요 정도 받아서 가일수를 하는 게 정수로 보입니다. 응? 그건 무슨 수죠? 아니 뭐 쌍립자리는 급소라는 격언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건가요? 네, 좀 일단 무슨 뜻인가부터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늘면 어디 두겠다는 뜻이죠? 끼우는 게 되나요? 아, 지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 해봐야 백이 다른 데 두면 보탬이 되긴 되는 건가요? 별 보탬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살아두겠다는 건가요? 이 교환을 하고 뛰겠다? 이 교환만 하고 뛰겠다? 뭐 너무 고차원적인 수법이라 그러니까 또 손을 빼네요. 일단 흙과 백 서로 생각이 통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몇 수 만에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응수타진을 하자 미히팅 구단 손을 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길 두니까 또 잡으러 가려면 원래 여길 찌르고 이 돌이 없을 때요.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자체로는 그렇죠. 못 사는데 네. 지금 찔렀단 말이죠, 그건. 여길 찔렀단 말이죠. 백이 여길 찔렀고 뭐 여긴 당연히 막아야 되겠고요. 이제는 백이 먼저 두면 살았어요. 이 흙이 먼저 잡는 것과 백이 붙여서 살게 되면 집으로 안팎으로 한 30집은 충분히 돼 보이거든요. 이 바깥쪽을 다 잡아도 이게 과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척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원래 흙이 잡은 것 한 30집은 그냥 가볍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모양이 30집은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AI의 그래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 이제 귀는 확실하게 살았고요.
이 모양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저처이음은 한 칸 띄어서 7집 내고 살았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좀 있겠습니다. 이제 바깥쪽을 크게 이런 것도 선수가 하니까 크게 제압하면은 30집보다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좀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갸우뚱하게 생각이 되는. 흙의 보가였던 우상귀가 완전히 지워졌고요. 오늘의 박정환 구단 컨셉은 화두는 사석 작전. 시작부터 시작해서 네. 초반부터 해서 우하기에서도 한 번 했죠. 2번. 그리고 또 우상기를 잡을 수 있음에서 이건 뭐 사석 작전이라고 좀 하긴 좀 못하지만 하여튼 변신술에 아주 능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교환을 하면서 중앙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보니까 상변의 백돌이 굉장히 약한데 흙이 한 번만 손질하면 잡을 수 있는데도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네요.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 만약에 잡는다면 한 이만큼 둬서 잡을까요? 잡을 순 있겠죠. 그러면 이 돌이 네. 없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100이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많이 깎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상기 흙집이 100집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만 30집인데 이렇게 소박하게 돌을 잡아서 그 30집이 과연 상쇄가 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도처에 백집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은 여전히 이제 여기까지 두면서 이 돌이 없으면 이제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네. 우변이 뚫리거든요. 지금 여기를 가일수를 했고요. 이제 중앙은 완전히 막혔네요. 백이 몇 발자국 못 나가는 거죠. 나가더라도 여기가 거의 선수라고 보면 한 요만큼 정도 두면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둬야 되나요? 그냥 씌우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아 보이고. 그럴까요? 여기 이쪽 날일자나 이쪽 날일자 같은데 여기 이쪽 날일자 같습니다. 이러면은 다 집만 된다면은 제법 통통하긴 한데 네. 지금은 백이 또 여길 붙였어요. 여길 붙이는 걸로 봐서는 적당히 나갈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선 젖혀서 나중에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가 다 되는 모양이에요, 원래. 네. 근데 지금 붙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몇 집이 손해입니까, 집으로? 근데 그럼에도 여기를 뒀다는 것은 여기서 중앙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결정적일 때는 또 이렇게 치받고 젖히는 맥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앙이 덩치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때 붙이면 흙이 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깥쪽에서 이제 치받거나 또는 붙여서 이 한 점을 희생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놓게 되면 상변에 흙이 막는 것이 절대 선수가 안 되겠네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여기 이렇게 늘었다고 가정하고 네. 다음에 백이 예를 들어서 어딜 뒀어요. 다른 데를. 여기를 막으면 원래는 저희가 아까 이제 절대 선수라고 했는데 네. 이 교환을 하면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활이 약간 달라집니다. 패 정도 나는 거죠. 원래는 그냥 전체를 잡을 수 있는데 흙이.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흙이 여기를 막았는데 이 돌이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백이 예를 들어 다른 데를 뒀어요. 그러면 이쪽을 젖혀서 넣을 때 이렇게 젖히면 잡을 수가 있는 돌입니다. 네. 그 막는 수가 선수가 되는 건 또 상변 전투에 약간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끊는 것을 선수로 백이 선수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흙은 어떻게든 이 집 모양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뒤로 후퇴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후퇴했다가는 이제는 백이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슬슬 깎겠죠. 슬슬 깎아서 이제 아마 집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버텼기 때문에 이제는 백도 움직이는 거죠. 흙은 끊어야 하는데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참 찜찜해요. 바깥쪽이. 그냥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 네. 모양은. 근데 여기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바둑은 이제 백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 사활 그리고 이쪽에서의 전투가 제가 봤을 땐 최후의 전장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물론 얼핏 봤을 땐 흑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여기 찝고 끊는다든지 이쪽 치받는 뭐 이쪽 뒷맛 이런 것 등을 다 감안했을 때는 결코 흑이 두텁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친 것은 이쪽 끊으면 이렇게 느는 게 싫었다는 뜻으로도 봐야겠네요. 흑에게 선택권을 주기가 싫었었던 거고요. 한 점 잡더라도 네. 봉쇄당하면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흑이 나가야 하니까요. 네. 자, 그럼 미유틴 구단은 안에서 살기보다는 두 집을 내고 살기보다는 흑 모양을 좀 찔러가면서 엮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나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바깥쪽에 축은 안 되는 거로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런 데 끊으면 이게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우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끊으면 이건 잡아야 돼요.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를 씌우면 만약에 그냥 쉽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치받지도 못하죠. 이렇게 치받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네. 맛보기가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선수가 되는 거고 이 수순을 백이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씌워서 물어볼까요? 그냥 씌워서 물어보면은 나가면 그때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게 지금 바깥쪽이 굉장히 얇아 보이거든요. 요 정도로 잡아선 이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미이팅 구단이 지금 여길 둔 것은 뭔가 단수 치고 끊고 뭐 씌운다던가 하는 그런 수들을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붙여놓은 것부터 뭔가 백돌들이 유기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두어가고 있지만 미유틴 구단은 이 모든 수들을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만약에 이게 바깥쪽을 둔다면 뭐 늘거나 젖히거나 그런 걸 둬야 되나요? 두 점. 두 점 잡히게 되면 너무 크죠. 네, 일반가로 백집을 다 네. 당해내기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씌우거나 또는 그냥 붙이거나 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씌우는 게 있으니까 백이 뭔가 이게 뭐 지금 기술이 네. 하나 들어갔는데 기술이 먹힐 것 같은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좀 농담 삼아 얘기하는 뒷맛이 너무 찜찜하게 생겼어요. 너무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흑돌이. 그럼에도 네. 그래프는 이제 미동도 안 하고 있는데 5대5에서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뭔가 흑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백이 기술을 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받으면 이쪽을 붙일 때 어떻게 받나요? 이쪽을 받으면 씌우는 게 바로 되니까요. 못 나가나요? 축은 안 되는데요. 예, 축은 백이 좋을 네. 거예요.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생김새가 백이 좋아 보였어요. 축은 흑이 안 잡히는 거 아닌가요? 또 다 나가봐야 되나요? 네. 다행히 축은 안 되는데요, 백에게. 끝까지 나오니까 이제 보이네요. 예. 괜찮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걸 두고 흑이 이걸 두고 백이 붙이고 흑이 다시 늘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번엔 백이 사석 작전으로 몸통을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백이 제일 쉽게는 좀 아주 촌스럽지만 주르륵 미나요? 주르륵 밀고 고치는 게 있고 아마 네. 그냥 호구를 쳐도 막히지만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모양이거든요. 백이 상변 쪽에 또 선수 한 집도 있어서 공격이 크게 당할 모양은 아니겠네요. 이게 만약에 흙이 잡더라도 네. 백이 탈출만 되면 흙이 그렇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백이 어떤 가닥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문 용어인데 네. 아무튼 뭔가 좀 모양이 네. 기술을 걸 수 있는 수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미위팀 구단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미위팀 구단이 상변 2점을 끊어간 가운데 박정환 구단, 네, 2점은 놓아줄 수가 없다는 네.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는 너무 아파요. 들어가게 네. 되면 집으로 너무 큰 손실이라. 그리고 지금 백이 이 석점을 지금 거의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좌상기, 우상기까지 다 포함하면 쉬운 집 이상이 거의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없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거 2점까지 들어가면 60집이거든요. 60집 이상. 그럼 흙이 백이 또 약한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이 시움에 2점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이것까지 만약에 2점을 잡고 산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흙이 집이 부족해요. 해볼 데가 없고요. 그럼 이걸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D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치받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뒤로 버리고 도망가 탈출을 해도 박정환 구단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도 이 바둑 들어서 거의 처음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그동안은 이제 흙이 예. 나쁘다는 그래프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백이 오히려 살짝 흰색이 더 많아졌죠. 자, 근데 역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쪽 젖히면은 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2점 잡는 편이 나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바깥쪽 하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축을 한번 쭉 해봤는데 축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이쪽을 이으면 우상기가 걸려요. 여기 어딘가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일자나 호구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있기만 하더라도 백이 탈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탈출이 되면은 집이 부족한 바둑이거든요. 공격이 싱겁죠. 흙이 집이 많은 바둑이 아니에요. 네. 이건 살짝 먹구름이 살짝 보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나간 걸로 봐서는 그대로 두 점을 네. 잡을 것 같습니다. 백의 그래프가 더 길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박정환 구단이 두면 네. 저희들이 이제 검토실에서 하는 얘기가 의심하지 마, 막 이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네. 박정환은 의심하지 마, 변함없이 이길 테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깥쪽을 단수 치고 나가더라도 일단 포도송이가 되는 것 자체가 워낙 흑의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네. 작전은 미이팅 구단이 뭔가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짧아졌어요, 흰색이. 아까 한 많이 네. 밀고 올라갔었는데, 예. 아직 공격은 진행 중입니다. 미유팀 구단이 타개한 모습이 완벽한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대마를 공격할 때는 좀 멀찌감치 있더라도 상대방 약한 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그 돌하고 엮거나 그 돌을 이용해서 좀 두터움을 마련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백은 모든 형태가 다 완벽해요. 지금 사귀 또 4개의 변이 모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놓치는 순간 집을 마련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흑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단수 쳐서 여길 꼬부려서 중앙으로 좀 할 수 있는, 그 전에 뭐 이 정도 하나 미리 쳐놓고 네. 예,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활용하는 건데, 자 이제는 백이 바깥쪽 탈출해서 이게 뭐 연결하거나 두 집 내고 살면 집으로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를 노려야 되는 그런 바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백의 집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쉰이 넘는다고 보면 박정환 구단 꽤 많은 집을 얻어야겠습니다. 백은 아마 덤까지 포함하면은 최소한 예선집 이상은 확보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흑은 그 정도 만들려면, 예선집 이상 만들려면은 그냥 지금 보이는 정도의 그 경계선으로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해서 네. 뭐 잡으면 제일 좋고, 잡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가는 만들어내야 직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흑의 돌이 약한 돌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좌변이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저 멀찌감치라도 상대방 돌이 좀 약한 게 있어야 공격해서 이렇게 양곤말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흑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이 이제 이런데 뭐 젖히거나 늘거나 하는데 돌이 오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백이 나머지 백돌과 연결을 시도할 때 훨씬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돌이 가 있다고 치더라도 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 치고 한 칸만 띄었다고 치고요. 물론 뭐 방법이야 많겠지만 뭐 이렇게 될 때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 이런 것도 흑의 입장에선 끌어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결하는 순간에는 연결에 오히려 흑이 미생이 될 수 있어요. 잡으러 가려면 이걸 지금 다 교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단수를 치고 단수 칠 때 나가긴 해주는 건가요? 이것도 혹시 나가면은, 그러니까 배은진 4단의 이야기는 나가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조이면은 네. 그래도 공격할 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데 급소를 둬서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를 단수를 치면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를 넣을 수도 있다. 가능해 보여요.
이쪽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흙이. 네. 근데 여기가 또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돌이 오면 여기 치받고 만약 여기가 얇아서 이쪽을 받으면 어딘가를 받으면 치받고 이렇게 단수 치고 이런 수법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흙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려요. 그렇다고 조여 붙이지 못해서 단수를 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길 두면 여기는 백이 손 빼도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은 뭐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을 뛴다던가 하면은 이것은 이 모양은 거의 이제 백이 살았다라고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흙은 그냥 꼬부리면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치는 타이밍이 없는 순간 한 번밖에 활용을 못 해요. 그렇죠.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형태니까. 네. 아무튼 지금은 살짝 괴로워 보이긴 합니다. 이건 당했는데 받아줍니다. 약간 당했죠, 그래도. 네. 정말 두기 싫었을 텐데요. 박정환 구단 훗날을 위해서 참아뒀고요. 박정환 구단도 지금 원래 조이는 것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것, 이렇게 단수 치고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꼬부려서 조이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걸 못했어요. 못한 네. 것은 방금 전에 배현진 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으로 늘어서 버티는 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교환 자체는 오히려 백이 약간이라도 이득이긴 해요. 기민했죠. 네, 이 모양을 만들 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수법이거든요. 중앙에 4점은 빨리 단수를 쳐놓고 싶은데 백도 계속 아끼고 있네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반대쪽으로 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다 하기엔 좀 욕심일 수도 있어요, 백은. 그럴까요? 백은 그냥 이쪽 두고 2점 잡거나 이쪽 두면 한 칸 정도 띄어서 자리를 잡으면 여기 백 흙집 늘어난 게 한 10여 집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백이 상당히 잘 됐죠. 일단 백은 이 우상기를 원래 흙집이 날 게 107집이 났으니까 30집 정도 이득을 보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백이 우상기에 연타를 할 동안 박정환 구단은 상변 쪽에 치중을 했었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는 네. 구름 가득인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얼마만큼 추격을 할 수 있느냐 또 이제 믿어봐야죠.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니까. 흙은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단수를 쳤고요. 미이튼 구단 아직 백이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타개의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이팅 구단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은 박정환 구단이 6대2로 많이 앞서 있고 또 최근 전적 3연승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의 분발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진서 구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셰얼하워와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또 다른 항저우 팀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수월 항저우라면 신진서 구단은 용원 항저우인데요. 티엔진의 셰어라우 구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도 더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국을 갔을 때가 항저우
항저우에 이제 바둑 교류전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항저우 기원이라고 하면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허름했을까요? 아주 허름한 정도가 아니고 아, 그런가요? 아주 허름한 곳에서 이제 아, 네.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항저우를 다시 갔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항저우 기원은 30 몇 층으로 된 그 호텔에 몇 개 층을 이제 사무 용도로도 쓰고 또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바둑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기사들 그리고 프로기사 지망생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이제 대국도 하고 교류전도 하고 대항전도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둑판에 이 화점을 1,000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호텔 이름이 1,000원 빌딩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티엔위엔 따샤 중국 발음으로. 네. 그만큼 이제 바둑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치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은 이제 북경에 가면은 중국 기원, 우리식으로 지금 중국 기원 본점이 있는 거고요. 네. 항저우 기원은 중국 기원의 이제 분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의 중국 기원에는 국가대표팀이 항상 늘 상주를 하고 있고 항저우에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그 국가대표에 들어가지 못한 기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대표 B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도 이런저런 이벤트 대회가 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하죠. 프로 네. 대회도 그렇고 이제 뭐 아마추어 대회도.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국제 대회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항저우 기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진서 구단도 오늘 대국에서는 3-3을 바로 들어가질 않고 걸치고 붙이고 젖히는 수법을 사용을 했죠. 네.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결에서부터 3-3 침투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우리 프로기사들도 3-3을 바로 들어가는 수를 많이 뒀는데 요즘에 나온 인공지능 중에는 3-3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인공지능들도 있어요. 인공지능들도 인공지능이 보는 눈에 따라서 3-3을 선호하는 AI가 있는가 하면, 또는 3-3을 선호하지 않고 이렇게 걸치는 수를 좋아하는 또 인공지능도 있거든요. 아, 그 점도 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연구해야 될, 프로기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행이 워낙 빨리 바뀌고 있어서요. 흙은 발빠르게 우상귀 눌러놓고 걸쳐 갔고 신진석 구단은 협공하면서 흙 모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3-3을 들어오면 물론 귀는 차지할 수 있겠지만 백이 이렇게 한껏 벌리게 되면 흙에 애써 쌓아놓은 세력이 상대적으로 좀 뭐 빛이 바래질 수 있는 모양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3-3 침투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좌상기를 뒀고, 옛날 이론으로는 이런 모양이라면 보통 한 칸을 띄고 씌우거나 또는 협공을 한다거나 해서 이쪽에서 이제 전투를 하면은 이제 흙의 그 세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예전 이론인데, 네. 반갑네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 선생님들은 이제 아니신 거군요. 네, 예전에 저희 인간 프로 기사들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 영향으로 이제 CL 하우 구단도 지금은 아예 손을 빼고 지금 3-3 침투를 했죠. 반대쪽으로요. 이 수는 이제 예전에는 날일자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느는 수도 많이 둡니다. 만약에 이렇게 날일자를 하면은 손을 빼고 뭐 이런 데를 벌리거나, 물론 바짝 다가설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늘면은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날일자도 있지만 그냥 미는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칸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칸은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은 있기는 하지만 네. 나와서 끊으면 끊는 쪽을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선수로 처리를 하고 큰 자리를 두겠다 그런 뜻이고요. 반대쪽을 끊으면 반대쪽을 나와 끊으면 이게 마음이 급하신 거 아닌가요? 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니까 되네요. 반대쪽을 끊으면 네. 이젠 귀를 사네요. 귀를 네. 확실히 살고 다음에 귀. 축이 된다면 그래도 백이 둘만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지금 여기 나가면은 축이 흙이 유리해요. 그럼 여기서 또 백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끊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역시. 한 칸 뛰는 수를 네. 선택을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백이 찔러서 변을 끊는 건 귀를 가져갈 수는 있어도 그러려면 진작 2단 조침하면 되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흙이 3-3 침투하고 밀었을 때 백이 는수로 네. 이렇게 젖히면 똑같아요.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죠. 그런데 지금 손을 빼서 우변을 갈라쳤어요. 잡을 마음이 잘 안 생기겠네요. 어디로 둘 것이냐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흙도 손을 빼네요. 근데 이게 손을 뺄 때도 이렇게 늘어서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끔 또 이어서 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밀고 젖힐 때 또 젖히는 이런 바둑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손을 뺐고요. 실리에 예민한 수를 뒀습니다. 이 수가 이게 이 모양에서 이 흑도를 압박할 때 제일 많이 두는 수이긴 해요. 네. 만약에 늘거나 하면 이쪽을 바로 붙여서 이렇게 중복 형태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이 돌까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진행돼도 부분적으로는 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요즘 저희 국내 대국에서도 저 여기 두고 넣을 때 붙이는 바둑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 인공지능들이 이런 형태에서는 여길 많이 두더라고요. 네. 왜 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길 많이 두더라고요. 아마도 흙이 늘면 붙이고 늘고 나중에 이제 젖히는 것까지도 거의 백의 권리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바깥쪽이 튼튼할 때는 이제 늘어서 공략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 사선의 약점이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건데 사선을 두고도 문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리가 지금 있어 보입니다. 보면 우상기 흑돌이 이제 8개가 투자가 됐는데 네. 집만 놓고 보면은 뭐 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집이 아니다라고 보고 우변의 백은 돌은 4개예요. 물론 여기가 약간 허름하긴 하지만 네. 젖히는 것이 선수가 되면은 그렇게 큰 탈이 나거나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 자체로 집도 이제 어지간히 한 10여 집 정도는 확보가 됐고 또 이 흑돌 2개가 요즘에 이제 소목에서 두칸 고침을 인공지능들이 많이 두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나 이쪽에 백돌이 오게 되면은 거의 두면은 거의 100% 수가 난다는 거예요. 네. 날일자는 한 칸이나 뭐 눈목자에 비해서는 이 허름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수로 붙여놓고 이쪽을 전개를 하면은 백이 좀 발빠른 바둑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바로 둬요. 이렇게 특히 밀어놓고 협공 가는 건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쪽을 두면은 네. 나간다는 건가요? 이쪽 두겠다는 뜻 아닐까요? 2칸이나 또는 눈목자 정도로 네. 자리를 잡으면서 좌상기 백돌 석점을 압박을 하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벌리면서 협공. 백도 그쪽을 두네요. 봉쇄당하는 게 아프긴 하지만 네. 봉쇄당한 백도 살아야 돼요. 귀를 막거나 입구자라거나 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나중에 나와 끊는 게 있죠. 바깥쪽에서 좀 활용할 수도, 예를 들어서 날일자 정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흑이 여기에 세력을 쌓아봤자 이미 우변에서 백이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모양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바깥쪽 봉쇄를 당하고 백은 2선으로 돌이 가게 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실전적으로 다들 바뀌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현명한 선택 같기도 하고요. 또 이미 종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력을 크게 쓸 데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도 봐야 돼요. 여기에 백이 워낙 자리를 잘 잡았고 흑돌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10개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뭐 실리로 크다라고 보긴 어려운 형태이죠. 신진서 구단은 계속해서 실속을 챙기고 있고요. 네. 네, 흑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은.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백이 이렇게 또 자리를 잡으면 흑은 좌상기 10집, 우상기 10집밖에 없거든요. 우하기 10집이 생긴다고 해도 30집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데를 벌려서 집도 좀 늘려놓고 백돌 한 점을 압박을 하면서 이 모양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또 거길 들어가나요? 치열하네요. 네, 오늘은 신진서 구단의 행마가 참 네. 산뜻하기도 하면서 깔끔하기도 하네요. 넘겨주면 안다기 때문에 입구자로 뒀는데요. 네, 이젠 또 우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침은 백돌이 둘 중에 한 군데만 와도 항상 오면은 엷은 자리예요. 근데 지금 양쪽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두더라도 지금 수는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들어온 순간 백집이 더 많이 나게 되는데요. 자, 신진서 구단이 초반부터 리듬 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하기에서도 실속을 챙길 수가 있게 됐는데요. 초반 흐름이 좋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히어라우 구단의 대국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우하기에 뛰어든 장면입니다. 흑이 이 한 점을 끝까지 차단하기는 어렵겠죠. 한번 해볼까요? 차단을 하려면 여기 네. 막아야 되죠. 이쪽 젖히면 이쪽 차단해야 되죠. 네. 여기 있거나 치거나 뭐 어딜 두도 이렇게 밀면 이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심하게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면은 아, 오히려 흑이 더 위태로운 형태가 됐죠. 곤란하네요. 이것도 위로 이으면 넘어가고요. 이쪽을 막으면 그냥 쉽게 여기만 젖혀 이어도 나와 끊으면 흑이 더 위태위태하게 되죠. 네. 지금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는 뭐 늘더라도 여길 막으면은 백이 굉장히 잘 됐죠. 귀를 막더라도 호구 치면은 역시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아주 잘 됐습니다.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지금 젖힌 것은 흑이 막을 수밖에 없어요. 백이 느는 것은 워낙 좋은 자리예요. 네. 반대로 큰일 나죠. 흑이 미생이 되죠. 집으로도 크고 네. 받아야 되는데 당장 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변에 침투했을 때 여기 하나 젖혀둔 수가 백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환만 해놓는 건데 이 교환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흙이 워낙 두터우니까 여기 하나 젖히더라도 그렇게 큰 악수가 되지가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백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돌은 없고요. 그때는 이 사활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젖히고 손 빼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냥 가만히 늘어서 막을 때 여기 이쪽도 우산기 막아서 괴롭히는 수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흙이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젖히는 교환을 하더라도 거의 뭐 악수가 아니라고 봐야죠. 오히려 네. 이쪽 침투했을 때를 방어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주 기민한 활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같은 형태라도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젖히면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악수가 전혀 아니고요. 네. 항저우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서호. 서호가 있죠. 예. 네. 가봤던 큰, 기억이 예,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고 또 이제 미녀가 많은.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항저우와 수저우가 있다고. 아,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항저우 하면 그래도 뭔가 자연경관이 많이 생각이 났다면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됐죠. 네,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신도시처럼 네. 아파트가 그냥 한 몇 천 채, 몇만 채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중앙으로 탈출을 했고 여기 입구자까지 두면서 우변백이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흙도 이제 아낌없이 날일자 교환을 했고요. 오히려 백보다는 흙이 완생의 느낌이 아니게 됐는데요. 아, 이 돌이요. 네. 이 백돌보다 오히려 우아기 흙돌이 더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기분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리는 좋은 자리죠. 반대로 네. 백이 먼저 두면 한 눈목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눈목자나 세 칸 정도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손을 빼면 이런 데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 이 백이 미생음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백이 확실하게 살려면 이 정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환 자체로 흙이 백을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눌렸죠. 네. 그래서 지금 붙였나요? 이것은 이쪽 받아달라 이거죠. 늘거나 젖히거나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물어본 거고요. 아, 이것도 붙이네요. 이게 예전에는 이 붙이는 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표적인 이적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붙인 것은 이제 여기 호구가 너무 좋으니까 흙도 받아야 돼요, 반대로. 근데 바로 젖혀 있겠다는 뜻인지. 이게 손을 빼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당장 들어오면 손을 뺐다고 치고요. 당장 들어오면.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게 흙의 입장에서 좋죠? 많이 당하고요. 이게 싫으면. 보통 맥이 이제 이런 데 붙이라는 거잖아요. 붙이면 큰 문제가 없죠. 찌르더라도 다음에 움직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점 잡는 정도로는 수가 별로 안 늘죠. 여기 두면 이제 결국 이제 여기 단수 치고 막으면 안 되니까 이런 데 네. 두면은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늘면은 손을 빼겠다는 뜻이네요. 이게 치중할 때 밑으로 붙이는 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실전에 자주 나오는 이런 형태에서 자주 나오는 맥점인데 네. 그래서 붙인 거로 보입니다. 네, 흙은 근데 늘 수밖에 없어요. 저기 뭐 호구를 당해도 그렇고 밑을 젖혀도 그렇고 이 자리도 엄청나게 좋은 자리네요. 수순이 아름답네요. 이게 밀고 젖힐 때 또 젖히면은 좌변의 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잖아요. 네. 그렇다고 손 빼기도 어려운 게 여기 밀고 백이 손 빼면 한 칸 떼는 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좌변의 폭이 아주 좋아지죠. 그러기 위해서 여길 붙여두고 손을 뺀 거로 보이네요. 흙도 여기 치중하면은 2선 붙이는 그 배 붙임의 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치중하는 게 아까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도움이 되죠. 아까는 이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백이 이을 수가 없는 모양이 되죠. 네. 그래서 젖힌 겁니다. 막으면 바로 있겠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들여다보는 게 없어졌나요? 아직은 100% 확실하게 없어지진. 하지만 흑의 약점이 먼저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만약 여길 두더라도 그냥 이렇게 뒀다고 치고요. 이쪽을 끊으면 단수 쳐도 나가면 이게 축이 아니죠 지금. 네. 그러면은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늘면은 이건 흑도 매우 피곤한 형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모양이 뭐가 있냐면은 흑이 이제 여기를 치중하고 젖히더라도 이렇게 두고 꽉 이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네. 관통당하는 수법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많이 당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일선에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하변의 흑 모양이 거의 공배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한 점조차 잡기가 어려울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호구 치는 건 정수고, 역시 호구를 치니까 이제는 백도 치중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지켜놨어요. 지금 분위기가 느낌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집만 계산한다면은요. 네. 이 백과 여기 합치면 약 20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좌하기와 여기를 합치면은 20집까지는 안 되지만 이 모양이 어느 정도 집이기 때문에 20집이 넘을 거예요. 하나, 둘, 셋을 더하면은 20집이 오히려 넘는. 덤이 7집 반이니까 덤까지 치면 한 30집을 봐줘야 돼요. 합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덤까지 100이 쉬운 집이 확보가 됐고요. 네. 흑은 여기는 그래도 한 15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집 쳐주고, 이것도 눈에 보이는 집은 한 67집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두 텀을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25, 35, 40 정도 이상은 나는데 집만 넣고 보면 백이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약한 돌 있을까요? 약한 돌은 없죠. 지금 좌하기 완벽하고 상변, 우변도 거의 완벽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돌도 어지간하면 완벽한 돌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이건데, 네. 하변의 백인데 하변은 백이 여차하면은 젖혀서 호구 치거나 하면은 100%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앙에서 백이 흑에게 큰 집을 허용하지 않는 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흑이 한 10집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지만, 자잘하게 늘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백이 재밌는 국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를 젖히고 이니까 흑도 상당히 두터워지긴 했습니다. 네. 여기 찌르는 거는 이쪽을 치받으면 끊었을 때 뒷맛이 좀 굉장히 고약해 보여요. 그럼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수로 인해서 흑집도 약간 줄이면서 바깥쪽에 이제 단점을 만들어 놓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수예요. 지금 흑이 받긴 받아야 돼요. 차단당하면은 사활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다면은 있거나 호구를 치면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돼서 호구 치는 게 아마 부분적으로는 정수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되고 찝는 게 선수가 되니까 여기서 또 집이 하나가 생겼죠. 손을 빼도 문제가 없어요. 중앙에 어딘가 좋은 자리를 두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이쪽을 두면은 하변 백의 사활에는 약간의 걸림돌은 있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바깥쪽에서 들여다보는 수를 또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백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아주 기민한 응수였어요. 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또 손 빼요. 들여다볼 수 있는 활용을 남겨뒀고요. 이 수는 이제 끊게 되면은 백집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받아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를 바로 끊을 수 없다면 들여다보는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배 연결이니까. 네, 지금 돌이 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들여다 못 띄었어요. 중앙 쪽을 좀 흑의 세력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둔다는 것은 바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살짝 말을 해주고 있죠. 네. 신진서 구단의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다음에 이제 이쪽을 붙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단수가 선수가 되고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백이 선수가 된다라고 쳐도 이게 이렇게 선수로 교환이 돼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잡으면은 그땐 있게 돼서 이게 옥집이 되니까 전체 백대만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여기 밀었을 때 흙이 쌍립할 것이냐 바깥쪽 호구할 것이냐. 근데 호구를 하면 지금처럼 젖히고 있더라도 이쪽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살아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까 미리 찔러서 물어본 것은 참 아주 기민한 현명한 네.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시어라우 구단은 중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집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몇 네. 집이라도 좋은 곳에 응수를 한 것이고요.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치고 끼우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살아뒀고요. 여기 끊는 게 백의 입장에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잡아야 되잖아요, 어딘가. 끝내기도. 예. 잡으면 네.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생겨요. 바깥쪽 흙이 많이 넓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끝내기도 이제 이 모양은 이렇게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끝내기 하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집이 꽤 줄었네요. 그렇죠. 12집 약간 넘는 정도니까요, 흙집이. 그럼 지금 흙은 당장 치받아 놔야겠습니다. 지금 두면 그때 백은 지키면 네. 되고요. 이게 아까처럼 백이 이제 붙이면 다른 반발 수단 없다고 그냥 치고요. 쉽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13집. 눈에 보이는 집은 여전히 백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여요. 중앙에서 흙집이 그렇게 크게 날 것 같진 않고요. 좌변을 지킨다면은 찌르고 한 칸 띄는 정도가 제일 이제 평범한 수법인데 네. 미는 것까지 선수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25집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22집 정도. 그 정도로는 50집 정도 맞춰 갈 수 있을까요? 쉬운 집을 만들기가 아주 쉽진 않겠죠. 근데 백이 아까 저희가 셌던 것보다 약간 아, 늘어난 게 있어요. 그렇네요. 큰 자리 차지했습니다. 네,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인 게 네. 흙이 끊어 잡으면 옆구리 붙이고 올라서고 하는 그런 뒷맛 등이 굉장히 고약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맛이 전부 싹 사라졌어요. 그래도 이것도 한 17, 18집 정도는 되겠죠. 거의 25 가까이 될 테고 여기도 10집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경계가 보이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세면은 10집에 8집. 쉬운 집이 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자, 그래서 흙은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깎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칸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백은 받아주기에는
예, 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아주 확실하긴 하지만 이 백돌은 그냥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고 흙은 예를 들어 다음에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중앙을 크게 넓힐 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집이 약간 깨지더라도 밀어서 다음에 찌르고 단소 치는 거를 선수로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 바로 붙이네요. 자, 역시 흙은 집이 날 수 있는 유일한 곳 중앙 쪽을 틀어 막아가고 있는데요. 네. 끼워갑니다. 네, 끼우는 것은 어차피 네. 흙이 반대쪽으로 못 굽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은 다음에 양쪽이 어느 곳으로 이을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쪽으로 이으면은 여기가 지금 거의 선수거든요. 끊었을 때가 이게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요. 버리면 백집이 상당히 통통하게 불어나거든요. 네. 반대로 살리기에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모양 자체가 약간 우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흙은 붙이고 있고 이제 다음에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집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호구가 당장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자리가 보이진 않습니다. 바둑이. 그럼에도 여기를 지켰다는 것은 자체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후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전부 백의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민다던가 하면 다음에 이 흑돌이 전체 사활이 걸릴 수도 있어요. 끝내기로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저런 수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바둑을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프로도 지금 AI는 신진석 구단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도 한 10집은 나겠죠? 흑집이요. 네. 그 정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백도 여기를 함부로 세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안전하게 두려면 요 정도인데 이렇게 두면 그래도 한 10여 집 정도는 생긴 형태를 봐야겠습니다.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 늘게 되면은 찌르고 여기 차렷하는 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안 되나요? 당장은 선수로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럼 내버려 둬야겠네요. 찌른 걸로 봐서는 이거 합쳐서 네. 45. 흙집은 역시 여전히 쉬운 집 조금 넘는 정도로 봐야겠고요. 이 찌른 순 여기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자리예요. 여기는 이제 다음에 그냥 쉽게 여기만 치받아도 흙이 미생입니다. 여기도 이제 찌르는 거 선수를 할 수 있잖아요. 대마가 지금 사활이 못 살아있죠. 네, 걸렸죠. 네. 거기는 자체로도 커요. 백이 이렇게 호구 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자리고요. 네. 여기를 왜 뒀냐 하면은 대마를 백이 잡으러 왔을 때 이쪽을 호구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그럼 사네요. 예, 날일자로 건너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집으로도 크고 연결고리가 하나 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집도 챙기면서 간접적으로 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사는 건 뻔히 봤겠지만 살더라도 이 선으로 흙이 연결하고 백이 이렇게 치받고 하는 것은 백이 손해보는 일은 없거든요.
이제 직균형을 다시 보면은 이 집하고 여기 넘어가는 걸 다 합치면 25인 것 같아요. 여기 중앙도 한 10집 정도 보면 35. 여기가 흑이 지키고 백이 끊어서 이렇게 되면은 17집이 나죠. 백이 늘면은 10집이 날까 말까. 역시 한 13집 정도로 봐주면 될까요? 그 정도로 봐줄까요? 네. 거기다 여기 조금 더 플러스 시키면은 대략 한 50집 정도. 이거는 이제 밑으로 받을 것이냐, 옆으로 받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옆으로 받았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이것도 16, 17집 정도는 되겠고요. 여기까지 합쳐서 약 25, 30이 좀 넘겠습니다. 이게 10집이죠. 40이 살짝 넘고 네. 8집. 집이 비슷해요, 지금. 집이 비슷한데 덤이 7집 반. 여기 젖히는 것은 100의 권리.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0이 밀면 후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넘어가서 예. 살아야 하고요. 이런 교환을 다 네. 하고 젖히고 100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제일 쉽게 한 이만큼 요 정도까지도 도도 큰 문제 없겠고요. 한 요만큼? 저는 이 정도면은 꽤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7집 흙이 찾을 데가 없겠어요. 네. 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그래프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저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예. 오늘 신진서 구단 서두르는 모습 없이 초반 페이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드럽게 닦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단 한 수도 흠잡을 데가 없는. 물론 흙도 그렇게 크게 뭘 잘못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신진서 구단이 이번 시즌은 첫 판에는 천야오에게 발목을 잡혔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연승을 달려가고 있고요. 네. 현재 4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지금 갑조리그 참가한 지 한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네 번째 네. 참가고요. 근데 항상 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밀어도 다 늘면은 다음에 손 받아야 빼면 되겠네요. 여기 밀고 젖히는 게 또 있어요. 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샤오라오 구단은 지금 텐진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게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얼하우 구단이 원래 작년, 재작년쯤에 속기 전문 선수로 참가를 해서 제가 듣기로 거의 속기 대국에서만 10연승을 넘게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올해도 속기로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그런 선수가 LG배를 잡았네요. 속기에서 연승을 거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LG배 우승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LG배 우승할 때는 확실히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었는데 중국 기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한 두세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대회 우승하고 난 다음에 늘 슬럼프에 빠져요. 제 기억에 이제 콩지에나 구리, 커지에 이런 기사들 빼놓고는 연속으로 세계대회에서 뭐 좋은 성적을 냈던 기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반짝하는 기사들이 좀 많았죠. 근데 물론 이제 타이틀 세계대회를 우승하고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 좀 많네요. 네. 근데 꾸준히 이렇게 네. 세계대회 우승하고 치고 올라가는 기사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자, 지금 신진서 구단 아예 호구를 쳤어요. 혹시라도 날일자에서 끊기는 게 나오는 것도 싫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중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입구자나 날일자 정도 하면은 조금씩은 계속 깰 수 있으니까요. 네. 백집은 더 이상 줄어들 데가 없습니다. 이 바둑은 꽤 여유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박정환 구단인데 박정환 구단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위기로 봤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신진서 구단의 100집은 더 이상 줄어들 데가 없고 셰어라우 구단은 역전을 하려면 흑집을 불려야 하는데요.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진서 구단은 좀 여유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정환 구단 대국이 문제입니다. 박정환 구단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2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